9일부터 뉴욕 뉴저지주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연방정부는 푸드스탬프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혀 수혜자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연방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2,000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급증하며 항공교통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9일부터 뉴욕 뉴저지주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연방정부는 푸드스탬프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혀 수혜자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9일부터 뉴욕 수혜자에게 스냅 혜택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뉴저지주 정부도 7일 스냅 수혜자에게 11월분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의 스냅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앱카드의 11월분 지원금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일 밤늦게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과 뉴저지 등 스냅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각 주정부에 스냅 혜택 전액 지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급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정부의 지급 조치와 연방정부의 중단 지시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방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9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53명, 민주당 47명의 상원에서 진 셰인과 매기 하산, 팀 케인, 딕 더빈, 존 패터먼,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제키 로즌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습니다. 찬성표로 돌아선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상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됩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의 의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2,000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SNS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미국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은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급증하며 항공교통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관제사들이 대거 출근을 중단하면서 연방항공청이 운항 감축 명령을 내렸고 연방항공청은 금요일부터 4% 운항 감축을 시행했으며 오는 14일까지 1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급증하며 9일 하루 동안만 2,700편 이상이 결항됐고 1만 건이 넘는 지연이 보고됐습니다. 뉴욕 지역 공항들도 타격을 입어 뉴워크 공항은 9일 200편 이상, 라과디아 58편, JFK 25편이 각각 결항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뉴워크와 라과디아 공항의 출발 지연이 평균 75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결항이 발생한 곳은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 그 다음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일부 공항은 아예 텅 비어 있으며 출발 및 도착 전광판에는 결항 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셧다운 이후 관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연 시간이 3,000시간을 넘었고 4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더피 장관은 관제사들이 두 번째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항공편을 최대 20% 추가 감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설령 정부가 재가동되더라도 항공 운항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서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쉬지 않은 관제사에게는 1만 달러의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와 임대료 동결을 앞세워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람 맘다니의 무상복지 공약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버스 무료화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첫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9일 버스와 지하철 요금 수입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서 당장 요금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저소득층에 한해 교통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버스 운영에는 주정부 예산이 필수적이지만 호컬 주지사가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해서는 매년 8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맘다니 당선인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생후 6주부터 5세 아동을 위한 무상보육 공약에도 2세 아동이나 저소득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부자 소득세 인상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맘다니 당선인 핵심 공약에 호컬 주지사가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맘다니 당선인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뉴욕시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료 동결 등 일부 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본사를 둔 분유 브랜드 바이하트 제품을 섭취한 신생아들에게서 보툴리누스증 집단 발병이 확인되면서 이 제품이 긴급적으로 리콜됐습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센터와 연방식품의약국은 바이하트 분유를 먹은 영아들이 보툴리누스증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10개 주에서 총 13건의 입원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뉴저지,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캘리포니아 등에서 보고됐습니다.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FDA와 CDC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조사의 제품 식별 및 섭취 중단을 당부토록 공지문을 배포했습니다. 또 현재 유통 중인 잔여 제품들을 수거해 오염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조사인 바이하트도 오염 가능성이 있는 2개 생산분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바이하트는 문제가 된 분유에 대해 모유에 가장 가까운 특허 단백질 조합으로 만들어졌으며 유기농 풀을 먹고 자란 젖소에 전지분유를 사용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보툴리누스증은 신생아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하며 독소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DC는 신생아 보툴리누스증은 호흡곤란과 근육 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몇 주 동안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료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이겠지만 현재 치료법이 존재하고 이번 발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트코가 자사 브랜드 와인 94만 병을 긴급 리콜했습니다. 10일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판매된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스파클링 와인 발도비아 데네프로세코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병이 개봉 전 깨지며 파편이 튀는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만 최소 10건의 파손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파편에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시간, 인디애나, 미주리 등 12개 주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코스트코는 개봉 전이라도 병이 터질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종이 타월에 싸서 플라스틱 봉투에 넣어서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매자는 지역 매장에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어의 의사진료비 산정 방식을 재평가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과의 위장내과 등 전문의의 평균 진료비가 내년부터 2.5%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치의와 일반 진료 제공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액은 1%에서 1.3% 인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난 7월 공화당 주도의 예산 법안에 포함된 1년 한시 2.5% 인상 조항이 반영되면 3.5%에서 3.8%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만족도와 예방관리, 재입원율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지급 시스템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더 유리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이번 조치가 시간 중심의 낡은 기준 대신 실제 업무 효율성과 현대적 진료 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MS는 일부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기존 지급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규정은 기존의 미국 의사협회 산하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시간과 난이도,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성과 기반 체계로 전환합니다. 전문의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문의 진료의 가치를 폄하하고 환자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을 저지하려 했다는 정관계 기득권 세력, 일명 딥스테이트 의혹을 본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연방검찰청의 제이 슬레딩 키뇨네스 검사는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당국자 약 20명을 소환해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의 문서 및 통신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소환 대상에는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 피터 스트럭 전 연방수사국 요원, 리사 페이지 전 FBI 변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7년 1월 공개된 러시아의 대선 개입 관련 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존 브레넌 당시 CIA 국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선 이후 러시아와 공모해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으나 2019년 로버트 뮬러 특검은 트럼프 본인이나 캠프가 러시아와 조율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딥스테이트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로 정부 내 기득권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을 파괴하려 했다는 음모론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거 부족이라는 수사관들의 반대에도 법무부에 이들 수사를 대내외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검찰의 소환장이 특정 범죄 혐의를 명시하지 않았고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스타벅스가 한정판으로 출시한 곰 모양 유리컵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전국 매장에서 새벽 줄서기와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진풍경이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연말 시즌을 맞아 지난 5일 SNS를 통해 신제품 베어리스타 콜드컵을 공개하고 다음 날인 6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컵은 초록색 모자를 쓴 곰이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컵을 들고 있는 모양의 투명 유리컵으로 음료 색상에 따라 곰의 색이 달라집니다. 이 컵의 용량은 20온스, 가격은 29.95달러입니다. 출시 당일 전국 스타벅스 매장 앞에는 컵을 사려는 인파가 몰리며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장에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 새벽 3, 4시부터 대기한 고객들조차 컵을 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SNS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품귀 현상으로 이베이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수백 달러에 재판매되는 리셀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300달러 이상의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예상보다 높은 수요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재입고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홀리데이 시즌 중 새롭고 흥미로운 상품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미시간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 주요 부문에 K-팝 곡들이 대거 오르자 매체 관계자들은 K-팝이 드디어 주류 무대에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상 후보로는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가 3개 부문에 올랐으며 캐데온의 골든도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가 영국은행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최근 이륙 중 추락해 폭발한 MD-11 기종의 운항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기종은 UPS 항공기의 약 9%를 차지하며 페덱스를 포함한 다른 물류기업들에게도 중단 명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폭스뉴스의 자회사인 폭스네이션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올해의 애국자상을 수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24년 12월에 이 상을 받았으며 이로써 부부 모두가 받게 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베네시안 리조트에서 한 투숙객이 얼티메이트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던 중 380만 달러 잭팟을 터뜨려 화제입니다. 지난 8일 태국에서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루 중 허용된 영업시간 12시간 내에 식당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관광객도 예외 없이 처벌합니다.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이라며 야심차게 출품한 아이폰 에어가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카메라 성능과 음질, 배터리 수명 등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플은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아이폰 에어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최저 기온은 3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8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